지금 시점에서 일본 차를 리뷰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시한 차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수프라라는 차이기 때문에 가능한 편견 없이 그 제품 하나만 집중해서 보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이 수프라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내노라 하는 큰 규모의 두 개의 그룹이 만들어낸 또 다른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살펴보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 시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오고 안타깝게 다가오지만 이것만큼은 정말 편견 없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토요타의 GR 수프라 런칭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토커넥터 최정필입니다. 저는 지금 잠실 커넥트2의 GR 수프라 런칭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새로 나온 GR 수프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죠. 수프라의 상징 중에 하나는 바로 뉴티톤 가솔린 엔진과 호송 구동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GR 수프라 역시 직렬 뉴티톤의 새로운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됐죠. BMW하고 엔진과 변속기를 모두 다 공유를 하고는 있지만 서로 다른 방향을 지향하는 쪽에서 튜닝을 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이 토요타 측의 설명입니다. 헤드램프도 좀 굉장히 독특한 모양이 적용이 됐죠. 아래쪽에 굉장히 긴 LED 발호된 주간주행등이 자리를 했고 그 위에 6개의 헤드램프가 장리를 했습니다. 앞에서 보면은 디자인이 굉장히 전위적이에요. 정말로 토요타가 성능을 위해서는 디자인도 다 포기를 했다 이렇게까지 느껴질 만큼 상당히 독특한 디자인을 적용을 했습니다. 토요타 설명에 따르면요, 이 차는 50대 50 무게 배분을 갖췄고 휠베이스라고 하죠. 앞바퀴에서 뒷바퀴까지의 거리가 2470mm라고 합니다. 이 거리는 이제 토요타 86보다도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차를 운전을 할 때 정말 다이나믹한 주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운전을 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주행 성능에 대해서는 다소 추측만 하게 되지만은 BMW G4와는 확연히 다른 컨셉을 가지고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뒷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과격한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의 리드는 굉장히 얇고 좁은 대신에 굉장히 위로 높게 올라갔고요. 대신에 그 옆으로 보이는 양쪽 뒷바퀴를 감싸고 있는 휀더는 어마어마하게 두껍습니다. 그것만 봐도 이 차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서 만들어낸지가 보이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큰 직경이 100mm라고 하는데 이 굉장히 큰 배기구가 양쪽에 하나씩 해서 두 개가 적용이 됐습니다. 일반 모드하고 스포츠 모드에서의 소리가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데 꼭 한번 기회가 되면은 운전을 해보면서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재밌는 점은 수프라는 이 트렁크를 뒤에서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예 번호판 플레이트에 있는 조절이나 이제 배터리 로고를 눌러도 트렁크를 열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이 부분은 이제 이 차가 편의성보다는 정말로 달리는 거에 집중을 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에어 덕트처럼 생겼는데 실제로 만져보면은 다 막혀 있어요. 도어 쪽에도 이렇게 막혀 있고 건너에 있는 이 부분도 막혀 있고 심지어 헤드램프 앞쪽과 범퍼 앞쪽에도 다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막혀 있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이 차를 구매를 하고서 튜닝을 할 때 원하는 만큼 공략적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미리 만들어 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토요타가 이 차를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는지가 정말 잘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もちろんそれはトヨタの、非訴訟の対象にはなりませんからね。それは、よく、覚えておいてください。 물론 튜닝한 후에는 토요타 품질 보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는 GR 수프라의 운전석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딱 보면은 스티어링 휠 굉장히 얇고 되게 탄탄하게 느껴지는 게 좀 특징이에요. 요 부분이 굉장히 좀 두껍게 느껴지고
근데 딱 보면은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은 약간 전 세대의 BMW의 느낌이 납니다. 요거는 조금 아쉬워요. 약간 예전 모델의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아깝고, 사실 계기판은 정말 토요타스럽습니다. 빛이 약간 건데, 사실 BMW의 G4하고 같은 플랫폼을 썼다고는 하지만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계기판은 정말 토요타만의 그런 감성이 잘 묻어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비게이션을 보면은 정말 크게 드러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내비게이션 화면이고요.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 있는데, 보면 볼수록 BMW의 향기가 정말 강하게 드러납니다. 같이 개발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이거 너무할 정도로 같은 디자인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심지어는 기어봉마저도 이제 약간은 BMW의 디자인과 비슷한 느낌의 기어봉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리얼 카본이라고는 하는데, 이 부분 역시 약간은 BMW 같은 그런 향기가 강하게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컵홀더는 이쪽에 두 개가 있고요. 이 뒤쪽에 작은 수납 공간, 실제로 어떻게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작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따로 열리지는 않고요. 열리지는 않네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운전 모드를 제공을 합니다. 노멀과 스포츠인데, 노멀 모드에서와 스포츠 모드에서의 배기음의 소리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스프라와 G4의 차이점을 많이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수프라의 성격을 정확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수프라의 실내는 총 두 가지 컬러가 있다고 합니다. 빨간색과 이제 검은색 두 가지 테마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빨간색을 하게 되면은 이런 몇 가지 포인트가 되는 부분, 스티어링 휠의 이런 부분에 빨간색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운전석에 집중돼서 색깔이 바뀐다고 합니다. 전체가 다 빨간색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이제 몇몇 부분만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운전석에 앉아있어 보면은요, 대부분의 기능들이 운전자가 전방을 보면서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레이아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운전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끔 약간 좁게 이렇게 포지셔닝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장에도 더블 버블 루프라고 해서 이제 보통은 쓰일 일이 없지만 이제 레이스에서 차에 탑승을 하는 거,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고개를 돌릴 때 약간 이제 공간을 더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17년 만에 나온 새로운 모델 치고는 아쉬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토요타 수프라의 론칭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같이 개발을 시작을 해서 전혀 다르게 나온 또 하나의 모델인 토요타 수프라,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편견 없이 시승을 한 번 더 해볼 테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